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 만나기 전에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2주 동안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꼭 권스표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2주 동안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쌀을 10kg의 쌀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을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서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작가는 전화 받았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뭡니까? 근데 왜 매일 출석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매일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전화가? 네네네. 네, 뭐 혹시 이제 그렇습니다. 관리되는 번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 예, 네. 2주 동안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요. 그중에 최고의 의견을 뽑아서 그분께는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에서 지원해준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PD가요. 네. 최고의 의견 지금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첨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발표를 한다고. 예. 네. 자, 뉴스로 가볼까요? 윤석열 씨는 강제 구인 또 거부했죠. 네, 지금 이제 특검하고의 이른바 이제 줄다리기. 예. 여기서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 강제 구인 시도를 내란 특검팀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늘 이제 두 번 윤석열 씨를 조사실로 데려와라라고 이제 인치 이제 사람 데리고 오라라는 이제 명령인데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는데 결국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씨가 수감실에서 나오는 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물리력을 직접 행사해서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혹시 예. 뭐 끌어내는 과정에서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다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영 특검보가 입장을 밝혔는데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교정 공무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이행을 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오전에 별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어제 1차 인치 지휘 후에 조사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예. 결국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이제 특검 쪽에서 입장을 밝혔고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 조사실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사 거부 자체는 이제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 양정 수위를 반영할 때 그때 이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는 특검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휘를 했으면 그 지휘를 이행을 해야지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별도로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도 그런 취지일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 구치소 쪽에 관련된 어떤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 해당 공무원이 또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구치소 쪽에서는 뭔가 인사 조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사가 한 지위를 불이행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한 거고 판례에서 보면 피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서울구치소가 필요하면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 만약에 이 소환 조사가 안 될 경우
그럼 계속 시도할 거냐? 네. 이거를 또 물어봤는데 소환이나 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 기간의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열흘인데 거기 이제 연장 요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이제 추가로 받아서 이제 20일까지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특검의 말에 따르면 특검보의 말에 따르면 일단 열흘 기간 내에 기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연장해봐야 이제 소용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좀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출장 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특검보 이야기를 뭐 이제 이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예. 법적으로는 분명히 끌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피의자들 경우에 저렇게 버티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일은 상상을 못하겠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뭐 거의 없는 일이라서 다만 윤석열 씨가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본인이 다 해봤던 수사의 결과 그 경험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씨에 대해서도 결국은 소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를 위해서 그때 구치소를 방문했었는데 그것도 이명박 씨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조사 없이 그냥 기소를 했었던 전력이 있었고 뭐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소환 조사 구치소에 있으면서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특검에서 일부 이제 나가서 방문 조사를 했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를 꼭 해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따라 봤을 때는 윤석열 씨도 가능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씨의 법률 대리인단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실제로 과거에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박근혜 이명박 사례를 이제 꺼낸 겁니다. 다만 그러면 방문 조사를 하면 그 조사에 응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봐야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뭐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변호인단의 이 입장 표명이 윤석열 씨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뒤에 나온 건지 혹은 뭐 특검보의 기자회견에 맞서서 일종의 이제 뭐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 뭐 이거를 이제 따져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옛 어투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앞두고 수나라 군사들한테 이제 보냈던 수나라 군의 이제 장군한테 보냈던 희롱조의 오원시를 따온 겁니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둠이 어떠하리라고 이제 한시를 보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수나라 군한테 보내는 입장문처럼 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낸 겁니다. 참 이분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특검과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피의자와 특검인데. 그리고 본인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왜 무슨 제가 이제 좀 전에도 그 전직 대통령 2명의 사례를 언급을 드렸던 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수사에 모두 윤석열 씨가 이제 주요 수사 주체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법률 체계에 대한 존중을 갖추지 못했었던 전직자들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검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저희가 이제 지난 한 6개월여 동안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해왔었던 행태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역사적 대의라든지 뭐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같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특검이나 혹은 이제 우리 이제 교정 당국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갖고 이 피의자를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게 오히려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는 분이요.
무슨 가고 안 가고 이런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조금은 사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어떤 해석 자체가 참 옹졸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거기 특검이 부르면 가서 뭐 항변할 게 있으면 하고 조사받을 게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도 자주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윤석열 씨 본인한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은 정말 법을 형용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VIP 경로설도요. 측근들이 하나하나 다 인정하고 있죠, 지금. 네, 그 예.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윤석열 씨한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없다라는 예.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그 맥락에서 나머지 피의자들이나 혹은 뭐 참고인들 증인들이 계속 증언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이던 시절에 조사받을 때는 측근들이 윤석열 씨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의 사망 사건 이후에 수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 사건의 이제 본질이 이른바 VIP 경로설인데 예. 그때 안보 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이 사람이 이제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때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예.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이충면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의 이제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난 14일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예.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씨가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 하지만 예. 본인은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VIP 경로설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그때 네. 회의에 참석했었던 증언자는 이제 2명이 된 겁니다.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예. 이춘면 전 외교비서관 이제 2명이 되는 건데 뭐 내용은 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충면 비서관도 그렇고 이제 김태효 실장도 차장도 그렇고 둘 다 자기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예. 그때 윤석열 씨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한 장짜리 보고서에 이제 보고를 받고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화를 냈다. 이런 건 지금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증언들을 더 덧붙여서 이 경로설을 좀 굳히기를 특검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석자들을 지금 차례로 소환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임기훈 전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고 그때 특검팀 회의에 그 당시 이제 안보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네. 오늘 오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제 증언이 좀 겹쳐지면 네. 윤석열 씨가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해지는 거고요. 이 VIP 경로설의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 VIP 경로가 있고 난 뒤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참모 조직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를 압박을 하고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참모들이 그런 짓을 했었던 동기로서의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예.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초기 수사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모든 어떤 얽혀 있는 고리의 실마리가 딱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VIP 경로, 그러니까 7월 31일에 그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어떤 흔적들은 이미 확인이 돼 예,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단위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뒤에 뭐 임종득 그 당시 이제 안보실 2차장이라든지 뭐 이원모 비서관이라든지 뭐 주진우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추가로 움직였던 그렇습니다. 정황들, 전화 통화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을 추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해병특검에서 이제 초반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드론 사령관요. 평양에 보낸 것이 합참지에 따라 진행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예. 이제 무인기 예. 북한 평양 침투 의혹 사건입니다. 예. 일단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비롯해 이제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예. 이른바 이제 드론 작전과 관련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압수수색의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그러니까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나는 이제 시킨 대로 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뭐 지금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네. 합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긴 한데 일단 적용되는 범죄 혐의는 이제 일반 이적죄 그리고 직권 남용입니다. 네. 일반 이적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에는 외환죄 혐의 수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외환죄를 적용을 하려면 적국과의 통모, 네. 그러니까 적이랑 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양에 드론을 보냈는데 북한이랑 통모했을 가능성은 예.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단순히 적을 이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뭐 우리 군에 피해를 끼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일반 이적죄를 지금 이제 특검에서 적시를 한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로 이제 김 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택과 사령관실 등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하면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고 예. 국가 안보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라고 예.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일반 이적죄를 저지른 네. 중범죄 혐의자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장을 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은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별도의 작전이었다라는 얘기고 그 당시 오물풍선이 북에서 계속 날아오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론 작전 사령부령에 따라서 규정대로 진행한 작전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비상계엄 그런 거 모르고 우리만의 작전을 별도로 시행했을 뿐이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당시 사령관실,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는 사령관실에 있지도 않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 알았다. 예. 물론 뭐 지금 입건돼 있거나 혹은 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령관들이 처음에는 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다. 예. 나는 뭐 그때 사령관실에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북한 쌍방 간에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인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주장의 요지대로 따지자면 드론 작전 사령관은 무능한 사령관일지언정 범죄 행위를 저지른 네. 이적죄 혐의자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일부러 뭐 들키기 위해서 혹은 뭐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 게 아니고 무인기 정찰의 일환이었다. 네. 라는 주장인데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대조를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예. 무인기 정찰이었다면 고도가 더 높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북한에서 그냥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수준에서 무인기 정찰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 군사작전을 잘 모르는 예. 국민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정찰을 할 거면 정찰을 하면 되지. 꼬리에다가 후미에다가 굳이 삐라를 수천 장씩을 달고 다니면서 소리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작전이 그동안 남북한 간에 주고받았던 무인기 정찰의 일환이었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이제 확보했다라고 하는 군내 현역 장교의 뭐 녹취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도 대통령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작전이었던 혹은 뭐 대통령실의 사실상의 지휘를 받은 작전이었던 것 같은 정황들이 있는데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오늘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찰과 도발은 뭐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네. 수사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 사령관이 얼만큼 명확하게 그걸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이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김 사령관은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한순간에 간첩이 돼서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30년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는 다른 재판받고 있는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는 소명이 좀 충분하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나온 입장대로 따르자면 합동참모본부도 결국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동안에는 이제 군에 대한 수사에서 합참이 이제 무풍지대처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합참의 사실상의 묵인이나 방조 내지는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상한 작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예. 특검법이요. 예, 다른 예. 특검들도 지금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이제 김 여사 집사 게이트. 예. 집사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의 이제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예. 씨에 대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도주 중인 그분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이제 도주했다라고 예. 이제 특검이 밝혀왔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나서겠다라고도 예. 밝혔습니다. 이 여권이 이제 무효화가 되게 되면 이제 김예성 씨는 베트남 을 뭐 비롯해서 예.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예. 되기 때문에 입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법 체류가 됩니다. 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조여나가는 수사의 어떤 방향성을 좀 조여나가는 맥락인 것 같고요. 본인이 뭐 언론을 통해서 지인한테 지인을 통해서 예. 언론에 소개되기로는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좀 강제 조치에 나서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예. 보이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이제 또 다른 수사 대상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의혹입니다. 근데 이제 전성배 씨도 의혹의 방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 개입을 해서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공천 장사를 했다. 뭐 이런 네. 의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서초구 건진법사 자택과 법당에 대해서도 오늘 특검이 이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네. 김건희 여사한테 금품을 제공하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 관련된 전방위 압수수색인데 법당의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에 위치해 있었던 이른바 비밀 공간이 있는데 네. 그 비밀 공간을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뭐 전성배 씨의 이제 서초구 자택이라든지 법당을 네.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하 1층 비밀 공간을 따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고 그때는 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쨌든 그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간이 한 16평 정도 되는 지하의 비밀 공간인데 원래는 전성배 씨가 이제 귀중품을 보관하는 뭐 별도의 공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후에 전성배 씨가 4월에 이 법당 내부의 짐을 다 빼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법당은 방치가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이 법당이나 비밀 공간에서 추가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수사되지 않았던 공간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선 것 같고 그리고 이 법당 외에도 이제 별도의 공간들이 또 이제 예.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별도의 공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예. 이런 것들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전성배 씨 외에도 전성배 씨의 측근 내지는 이제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예.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을섭 네트워크 본부 위원장이 있는데 오을섭 위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이걸 압수수색을 했느냐면 2022년 지방선거 때 전성배 씨가 공천 청탁을 받아서 그걸 시행하면서 이력서를 보내준 사람이 이 오을섭 전 위원장입니다. 그때 이력서를 뭐 봉화 군수 후보자라든지 경북 도의원 후보자라든지 이런 5명 정도의 공천 청탁을 받고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 이력서를 받고 오을섭 씨가 넵 꼭 처리할게요 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주요 공천 청탁의 루트였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한 30초 남았는데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분위기가? 여권 예. 내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19명의 장관급 후보자 모두 전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게 여권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예. 어제 오늘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어제 MBC 라디오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KBS 라디오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고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옹호하는 입장,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전원 다 낙마하지 않는다가 대원칙은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예.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낙마할 수 있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임경민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